안녕하십니까. 임대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에 나오는 수입의 사사구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자들은 수입에 집중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련된 걱정이나 망설임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넉넉함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적인 풍요와 재정적인,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또는 중산층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의 차이에 있다고 많은 성공 서적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나 통했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난한 자들은 수입에 집착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과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당신은 현재 어떤 사람에 속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선택이 당신을 여유로운 부자로 만들거나 또는 일만 하는 가난한 자로 만드는 출발선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뜻 그대로 그들은 자신이 직접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 근로자나 정신 근로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입은 본인의 재능과 투자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 수입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한계는 결국 시간의 한계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시간당 고수익을 올린다 할지라도 24시간을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정지를 의미하는 정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은퇴를 하게 되면 나의 수입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기계가 수입을 올려줍니다. 그 돈 버는 기계를 자산이라고 하는데 임대하고 있는 건물, 저작권, 사업 시스템, 그 다음 투자한 자본, 이런 것들이 자산에 속합니다. 이들의 수입은 자산 시스템의 질과 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직접 노동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의 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건물 한 채를 임대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2채도 될 수 있고 10채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24시간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년이라는 한계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올리는 수입을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계가 올리는 수입을 자산 수입 또는 인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노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경제적인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10% 이하의 자산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로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더 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사업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employed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고용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을 고용해서 투자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직업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입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직장인일 것입니다. 직장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의 수입이 월급으로 일정 기간 보장된다는 것이죠. 장점은 이거밖에 없는 듯 합니다. 단점으로는 돈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시간이 통제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것이 내가 투자한 노동 대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보통 수입은 내가 투자한 노동에 루트를 씌운 가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4의 노동을 투여하면 2를 얻고 9의 노동을 투여하면 3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 월급의 안정성 때문에 이 직장을 선택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살아내야 할 시간들은 훨씬 더 길어진 것이 바로 100세 시대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대책을 세우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과중한 근무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의 정신적인 나약함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와 전문직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왜 고용된 자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고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도 나고 고용자도 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수입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정보도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치열해진 경쟁력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5% 이내입니다.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 나머지 85%는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의 양상은 개인 자영업자들과 대기업이 경쟁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소규모의 자영업 분야에도 대기업들이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기업의 전략과 대자본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흔치 않습니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증가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의 장점은 사업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할수록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정보력, 기술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인 기업, 1인 사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의 밝은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입니다. 투자가는 자본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자본과 고급 정보가 필요하겠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도 있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업과와 마찬가지로 성공할수록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라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가 바로 이 투자가입니다. 이번에는 노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와 자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노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의 10% 미만이 자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반면 전체 부의 90%를 이 10% 미만의 사업가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의 부는 이 많은 노동 수입 인구들이 분배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파이가 있다면 이 작은 조각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할당되고 이 큰 조각은 소수의 자산 수익가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노동 수입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산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했다면 현재에는 노동 수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돈 버는 기계, 즉 자산 수입을 확보해야만 100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산 수입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과 능력이 있으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시스템을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사업에 가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면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과 기술,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두 번째, 시스템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나 경험 같은 경쟁력은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커다란 꿈이 있다면 성공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은퇴 후 100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진정 당신이 100세 시대를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산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자료를 당신과 함께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알려주고 당신과 함께 고민해 줄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